반갑습니다. 민심쇼 시즌3 9화의 진행을 맡은 감동란입니다. 민심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청년 대표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저 여러분들의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형 토론 콘텐츠입니다. 먼저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정현우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지님 오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지난 회차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우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연구소 대표 정국진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민심쇼에서 중도를 맡고 있습니다. 정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서민들의 이사철 패닉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세 대출이 안 돼가지고 곤란을 겪었던 사람을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좀 토론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산 위로 올라갔죠. 사실 우리나라 전세비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의 특성이죠. 전세라는 제도가 특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실 이사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포기한 분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 주변 분들은 대출이 안 돼서 어렵다기보다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월세도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많고 저도 그 벽을 많이 느끼죠. 필요한 자금에 비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있고 그러나 이제 집값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저도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집값, 전세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1주택자나 전세 수요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틀어막으면 돈을 구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결국 고금리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가 다른 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루하루를 근로소득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이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더 적응해.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보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자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근데 대출의 상당 부분이 집을 구입하기 위한 비율이기보다는 전세 대출을 위한 그 자금이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량에 대한 규제를 달성하려면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도 됩니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대책으로는 가지 못하고 시민들은 결국에 더 많은 빚을 떠안아야 되는 근데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 언젠가 또 부동산 거품이 또 꺼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담보로 받았던 그 집들의 가격대가 폭락하면서 또 금융위기가 오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제 전체 부채 관리도 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집값이 폭등했고 그리고 자금을 마련하기가 더 많은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다 전부 다 안정적으로 규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접근은 섬세하지는 못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꼭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 서민들, 즉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마냥 또 전세 대출을 막는 게 옳냐 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주택자가 전세를 위해서 기존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그 한에서는 좀 허용해주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가계대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젊은 이제 청년이나 그다음에 이제 신혼 부부라든가 이런 대상들한테는 조금 다른 규정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새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는 대출 한도의 필요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야기는요.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과 경선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0.29%라는 턱걸이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이 대선으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만 경선 내내 대세론을 이어와 여유롭게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8대 62%라는 이변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정확히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도 몰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근데 좀 재밌는 예측도 있어요. 야권의 지지자들이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고 이게 한 10만 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10만 명 정도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 역선택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몇만 단위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3차 선거인단 직전에 있었던 수많은 여론조사들을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요,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 관련해가지고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에서 많게는 60% 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민심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28.3이라는 굉장히 튀는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조금 무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28대 62% 정도의 2배 차이 나는 이 격차는 이런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또는 당내 조직이 이렇게 합심한다고 해서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수사하고 있고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미흡하다 하면은 합동수사본부 꾸리면 돼요. 거기서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누가 더 강할지 대선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야권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오는 것이 야측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 보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이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에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투표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데에도 역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안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기사가 지금 기본 시리즈를 얘기하잖아요. 이 달라지는 경제 환경에 대한 대안, 불평등 해소라든가 양극화 해소 같은 것의 사회 문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지 경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정현우님,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요? 민심쇼의 제목답게 또 민심에 대한 동향을 잘 파악해서 과열기가 되었을 때 또 민심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좀 논의하고, 또 그리고 어떤 해법이 좀 더 좀 바람직한 해법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정의당이 뉴스를 메이킹해서 이렇게 토론을 할 때마다 또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선에 들어갈수록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데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패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글자로 요약하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오늘 민심쇼 시즌3 9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주제와 토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